얘들아, 근데 7월 모의고사는 못 봐도 괜찮아. 7월 모의고사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일단 첫 번째로 너희들이 내신하느라 좀 감을 잃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월 모의고사는 원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잘 봤다고 행복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7월 잘 본다고 또 9월 잘 보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잘 보면 그래도 내가 별로 안 까먹고 잘하고 있었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못 봐도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7월 모의고사는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11번. 자, 문제에서 A5랑 S8이 주어져 있을 때 A16을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주어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조건에서 A5는 A 더하기 4D인데 얘가 자연수라는 조건 하나 있고, 나조건에서 S8이라는 것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평균이니까 2A 더하기 7D, 얘를 반띵해서 8개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3분의 68이죠. 여기서 너희들이 모르는 거 2개인데 식이 하나인데 어떻게 풀어요 하는 게 아니고, 얘랑 그 다음에 이것의 합이 자연수가 된다는 거랑 또 뒤에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 조건들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부정방정식인 거죠. 그럼 얘는 샥샥 해서 여기가 4가 될 거고, 약분해주면 4일은 4, 7에 28이 되죠. 그래서 2A 더하기 7D가 3분의 17인데 여기서 A 더하기 4D가 자연수니까 2A 더하기 8D가 자연수예요. 그쵸? 그러면 2A 더하기 8D에다가 빼기 D를 해서 3분의 17이 되는 건데, 3분의 17이 어떤 수냐 하면 얘는 6 더하기 3, 6에 18. 6 빼기네. 6 빼기 3분의 1.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0과 1 사이에 있는 저 D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4D는 3이 될 거고, 이때 D가 3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A를 구해낼 수 있고, A랑 D를 다 아니까 A16도 구할 수 있다. 넘어가서 12번 해볼게요. 되게 자주 본 유형의 문제죠.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꼴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0부터 4까지의 그래프 개형이 있을 거야. 대충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0부터 4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 다음에 X축으로 4만큼 그리고 Y축으로 16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완벽하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이걸 너희들이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연속이고 스무스해야 되죠.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연속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F0과 F4가 평행이동된 16만큼 딱 차이가 나야 돼서 F4 빼기 F0이 16이라는 조건 하나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부드럽게 가야 되는 거니까 4에서의 기울기와 0에서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F'0과 F'4가 같다라는 조건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 거 2개에 식 2개라서 끝난 거야. 깔끔하게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A가 뭐 나오죠? A가 마이너스 6 잘했어요. B는 12 잘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해서 풀면 이건 계산 안 해줘도 괜찮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fx가 뭔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12x 이렇게 되는데 구하려고 하는 게 4부터 7까지잖아. 그럼 fx 그래프를 내가 대충 편의상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4부터 7까지면 여기가 4고 여기가 8인데 7까지면 대충 요 정도 잡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평행이동을 시켜서 적분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여기서 0부터 3까지만 잡아서 이만큼의 넓이가 똑 잘라서 이만큼의 넓이랑 똑같겠지.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무엇으로 구하면 될까요? 얘는 이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아까 16만큼 평행이동해서 16이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요 적분한 것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이 핑크색 부분, 적분한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12x의 dx 직접 적분을 해주면 되죠. 이게 바로 요 부분과 똑같으니까. 그치? 평행이동에서 나온 그래프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걸 이용해 주는 거야. 자, 넘어가서 13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볼까요? 13번 문제에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이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게 저 x예요. x. 저 x를 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 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잖아. 사인이랑 코사인. 사인이라면 이 변과 관련해서 외접 원이 있어야 될 거야. 그치? 또는 대변 대각 사이의 관계에서 두 쌍이 필요할 거야. 그래야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코사인의 경우에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변의 길이와 이 각의 크기가 필요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주어져 있는 것을 볼 건데, 얘가 3분의 파이죠. 그러면 저게 이 원의 요게 요 원, 오른쪽에 있는 요 원의 현이거든요. 그럼 이 점이 원주각이지. 원주각.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잡아주면 얘가 중심각이라서 제가 12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길이도 5 루트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삼각형을 얘기한 거야. A랑 O'이랑 D 해서 여기가 120도고 이게 5 루트 3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져 있나? 일단 문제 주어져 있는 거 잠깐 봐야 되겠다. 보자. 네. 그래서 이 가게 크기가 뭔지 나오겠네요. 여기가 30도겠네요. 60도, 60도니까. 그러면 여기는 구했고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요점이니까 이게 라지 R이네요. 라지 R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라지 R을 구하는 방법은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 뭐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건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적어보면 이 R은 사인 A분의 A 이렇게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가 한 쌍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게 뭔지 보면 BC의 길이가 여기야. 그치? 그 다음에 사인 각 BAC가 어디냐면 BAC 마침 여기야.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바로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사인 A가 말하자면 요 세타가 요만큼 요게 세타가 되면서 여기에다 7분의 2 루트 7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 대각 사이의 관계 요 변의 길이 BC의 길이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7분의 36 루트 7이다. 이렇게 그러면 7, 7, 루트 7, 루트 7, 2 해서 18 나눠주고 얘가 18이라서 라지 R이 9가 되겠네. 그게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 그럼 이제 다 됐죠. 어떤 상황이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0도고요. 여기가 A고 5고 O'이거든. 얘가 9고 얘가 5 루트 3이에요. 이게 X고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배의 BC 코사인 각 A잖아. 그럼 여기서 X의 제곱은 9의 제곱 더하기 5 루트 3의 제곱 빼기 2배의 9 곱하기 5 루트 3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공식 외우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외워야 되는 거고 네, 끝났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거랑 구해야 하는 거 사이에서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지금 요식 같은 경우는 주어진 걸로 해준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본 건 이제 구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죠? 우리가 x를 구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거꾸로 생각을 해보고 또 주어져 있는 걸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중간에서 맞나요? 끝나요, 그러면. 자, 넘어가서 14번 해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이해됐을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FK는 GK라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고, 교점을 구할 때는 꼭 뭘 해야 된다 그랬지?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랬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물론 이 부분은 나도 모르겠어요. 내비두세요. 알고 있는 거를 잘 그리면 되는 거죠. 알고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는 거야. 마이너스 1,4를 꼭지점으로 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일 때 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일 때도 2가 되는 대칭성을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가 되겠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이 부분은 지워주면 돼. 슉슉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친구 밑에 있는 친구는 1, 2, 3, 4, 5라는 교점, x축과의 교점을 가지면서 a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나도 모르겠어. 대충 그려. 이런 식으로 대충 생겼어. 모르니까 아는 대로 대충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fk는 gk가 마이너스 2랑 0이랑 2에서 교점을 갖는다고 하는데, 일단 fx가 마이너스 2일 때 보다시피 2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0일 때도 2야. 그 다음에 2일 때는 모르겠어. 2일 때는 뭔지. 그래서 대충 요 점을 잡을게요. 그러면 2, 뭐냐 하면 마이너스 3의 2예요. 저렇게 세 점을 교점으로 가져야 되는데 fx가 3차거든요. 3차 함수의 개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최고차의 개수 양수일 때.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세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여긴 기울기가 0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지. 3차 함수 개형 세 가지는 머릿속에 정확히 있어야 되고요. 저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일 때는 교점 3개를 갖기가 어렵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케이스여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세 번째 케이스랑 얘랑 해서 만나는 교점이 2개가 되려면 대충 요거 2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요거 하나가 얘랑 만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직선이 지나가면 2개가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직선이 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 정확히 나도 못 그리겠어. 저렇게 그냥 대충 생각해주면 돼. 아, 그러면 이 함수 gx는 어떤 친구냐? 이 친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생각을 해보자. 이 친구는요,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고요. g에다가 0을 대입하면 2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2고요. 접해야 되니까 g'2는 이 친구의 기울기가 a니까 a예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GX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약간의 꾀를 쓴다면 요것으로 GX를 x에 x 더하기 2라는 인수를 갖고 더하기 k 대충 아무거나 해주고 더하기 2 정도로 잡으면 두 개의 식이 한 번에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마저 2 대입하고 미분해서 2 대입해서 식을 쓰면 모르는 거 a랑 k 두 개거든요. 식 두 개거든요. 그래서 a랑 k가 나와요. 그래서 gx가 뭔지 구할 수가 있고, gx 구하면 저 k 값이 뭐가 나오지? 구한 친구 있어? 나처럼 안 풀었나? 이렇게 풀었어? 3 나와요. 여기에다가 3 쓰면 돼요. 더하기 3, 마이너스 3. 좋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gx가 먼저 나온 거고, 이걸로 구하려고 하는 게 g의 2a거든? a는 뭐 나와요? 2 나온대요.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건 그냥 저기다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야. 거의 다 푼 거지. 이 정도만 해도. 그치? 좋아요. 넘어가서 패턴이래. 15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거든? 첫째 항이 자연수면 생각을 해봐. 저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요게 자연수면 요대로 가고 요게 자연수가 아니면은 빼기 1에서 제곱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A1이 그래 어떤 AN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자연수라면 AN 더하기 1은 어떤 수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얘가 자연수인데 얘가 짝수야. 그러면 반띵을 하겠죠? 이걸 만족하니까요. 그래봤자 어차피 자연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AN이 짝수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짝수가 아니면 빼기 1의 제곱을 할 건데 홀수에 빼기 1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연수가 아닐까요? 자연수겠죠. 또는 0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AN이 자연수일 때 AN 더하기 1은 어차피 얘도 자연수거나 또는 거기에다 0 포함시킨 거.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를 너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문제를 생각해주면 되고 A7이 1이거든? 이것으로 A6을 떠올려 보면 그래 AN은 2배의 AN 더하기 1을 해서 만들거나 그치? 또는 AN 더하기 1의 루트를 씌워서 더하기 1을 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 혹시 계산 괜찮아? 따라왔어? 얘는 얘다 해서 양변에 루트 해주고 1 넘겨준 거야. 그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 준 거야. 그럼 이제 A6을 생각해 볼 거예요. 얘가 1일 때 얘는 1 대입하면 2거나 또는 1 대입하면 잠깐만. 그치. 1 대입하면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버퍼링 걸렸어. 이상하네.
0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식이 이상했었나? an 더하기 1은 an-1의 제곱이다. 그럼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이 안 나오네? 맞는데 루트 씌우면? 그치? 더하기 1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A6이? 봐봐. A7이 1이야. 그러면 2가 나오거나 제가 1이어야 되니까 A6 빼기 1의 제곱이 1이거든요. 그러면 A6 빼기 1은 뿔마 1이야. 그치? 그러면 A6은 1 뿔마 1이야. 그래서 2 또는 0. 그리고 0도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네. 계산이 왜 저렇게 됐지? A6 A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뭘 틀린 것 같아? 제곱은 an 더하기 1이야. an 빼기 1은 이거지. 그치? 그냥 루트가 아니고. 그래서 an은 뿔마 루트 an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이렇게 가야 되네. 뿔마 빠졌어. 그래서 얘랑 얘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A6 2였으면 뭐 이렇게 해서 갔을 테니까 어차피 같은 거라서 얘는 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6이 2가 됐을 때 또 A5를 생각을 해보면 A5는 4가 돼. 또는 저기에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더하기 1을 해주는데 루트를 씌워서 루트를 씌우면 루트 2가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루트 2는 나올 수 없는 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6이 0일 때 A5를 또 두 가지 구해보면 얘는 또 0이 되거나, 그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안 나오겠네? 맞지? 자연수는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보자. 밑에서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A5는 0이니까 1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A5가 4일 때 A4를 구해보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A4는 8. 또 여기서 A4는 이게 마침 제곱수니까 이쁘죠. 그쵸? 그러면 뿔마 2에다가 더하기 1인데 그 중에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3이 가능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다시 A4가 2배 또는 저게 1이니까 1이면 2 또는 0 나온다는 거 아까 위에서 해서 그대로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A4가 2 또는 2는 썼으니까 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8이면 A3은 16이 될 거고 또는 얘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 8이 나와서 갖다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A4가 3일 때 A3이 6이거나 얘 또 갖다 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A4가 2라고 했을 때 A3은 4배, 2배 해서 4가 되거나 역시나 여기서는 더 할 게 없을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1이 나오겠지. A3은 1. 그치.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풀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A2는 32, A1은 64 해서 하나를 구한 거야. 그리고 요 16이 제곱수니까 여기서 A2가 4, 5가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5라고 했을 때 A1은 10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은 뭐가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3이 6일 때 A2는 자리가 없어. 12. 그리고 여기서는 안 되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12일 때 A1은 24. 그리고 이쪽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A3이 4일 때 자리가 A2는 8 또는 3. 그치? 지금 4 나왔잖아. 여기 4 나왔잖아. 이 밑으로 같은 줄기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A1이 16이거나 6이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3이 1이면 1이니까 그 다음에 2랑 0 이렇게 나오나 A4가 A4래. A2가 2랑 A4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에서는 4가 나오고 0에서는 1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면 끝나요. 보다시피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인데 그냥 중간중간 생각할 때 여기서 같은 줄기가 나오면 위에서 했던 요 모양 그대로 한 번 더 써주면 조금 시간을 줄여갈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 빨리 써주면 이 문제 답을 구하고 뒤에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거 풀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치? 그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20번 해볼게요. 문제 이해됐어? 여기서 요 표현이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거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요런 식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F고요, 얘가 G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둘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해, 둘 중에서 더 큰 거를 선택하란 뜻이야. 두 함수값 중에 큰 놈을 선택해.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핑크색이 더 크니까 핑크색 가다가 노란색이 더 크면 노란색 따라가다가 다시 핑크색이 더 크니까 핑크색, 노란색이 더 크니까 노란색을 따라가면 되는 이런 함수예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런 함수를 그린 다음에 교점을 찾아주란 뜻이 되는 건데, 사실 저거랑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이런 식으로 문제가 확장이 될 수가 있어.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문제 변형을 해서 이 주제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일단 함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어야 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일단 fx를 그릴 건데 fx는 기함수예요. 요걸 하나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으로서 2루트 3의 뿔마가 있는데 사실 미분 때려서 해도 되지만 알아두면 좋은 성질이니까 얘 대 얘가 1대 루트 3이 된다는 거, 요 변곡점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 때 저거 알아두는 게 편하겠죠. 실제로 미분을 때려보면 어떤 걸 알 수가 있어? 이 함수에서 여기가 2가 되는 거, 그리고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아두는 게 좋아. 아무래도 시간을 줄이거나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확인할 때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면 잘 써주는 게 좋고, 여튼 이제 gx를 볼 건데요. 얘들아, 2 대입하면 뭐냐? 지금 2 대입하면 f의 2는 8 빼기 24라서 마이너스 16이거든요. 얘가 2, 마이너스 16이라서 이 점은 마이너스 2, 16이겠지.
그치?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가 2,2를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인데 2,2는 대충 16보다 많이 낮으니까 이 정도 잡을게요.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직선 아무거나 하나 일단 그어서 생각해 볼게. 아무렇게나 요 정도로 그어봤어. 이제 이 상태에서 hx를 추론해봐. hx는 둘 중에 큰 거니까 핑크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핑크색, 다시 노란색이 되는 이런 직선이에요. 봤어? 보라색을 보면 돼. 이게 지금 hx가 되는 거야. 내가 직선은 아무렇게나 얘를 든 거야.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답을 한 번에 내려 그러지 말고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아무거나 해보면 문제가 이해가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해를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hx가 이거라면 y는 k라는 가로선과, 그치?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y는 k를 이렇게 그어보면 교점이 하나, 보라색과 하나, 또 하나,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2개가 됐다가 다시 하나, 둘, 3개가 됐다가 계속 3개? 2개? 없네. 그치?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도 낼 수 있냐면 만나는 교점이 변하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것의 개수로 또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또 다른 함수로 잡아서 그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이냐,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기본기들을 잘 닦아야 된다는 거야. 여튼 이 문제는 그냥 교점의 개수가 4개인 것만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 4개가 안 나와요. 그쵸? 안 나왔죠? 어떻게 해야 4개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그림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새로 그리는 거야. 새로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번에는 2,2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가로 밑으로 떨어지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감소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큰 거를 잡아볼게요.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야. 어때? 됐어? 보라색 보여? 이 상태에서 y는 k와의 교점을 찾아보면 1개, 2개, 3개, 4개가 나옵니다. 나와요. 이해됐어요? 따라왔어요? 이런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기울기 a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점 가만히 내비두고 이 직선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경우에 이렇게 4개를 가질 수 있는가? 그때 기울기의 최소와 최대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잠깐 시간을 줄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면 뭐 하겠어, 그치? 너희가 풀어야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에 이 주제가 좋거든요. 너희가 공부하기에. 그래서 이 함수는 앞으로도 또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 아니야, 그려야 돼. 너 손으로 그리고 너 손으로 hx 찾고 너 손으로 직선 찾아서 어디서 4개가 될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해볼까? 자, 해볼게요. 방금 한 것처럼 이제 볼 건데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일 때는 3개였거든, 최대. 그치? 왜냐하면 증가하는 그래프일 때 기껏해야 여기 똥, 또 똥, 똥,
똥 이런 식으로 생겨서 교점이 4개가 나올 수가 없어. 이해됐어? 자, 졸린 친구는 저기 가서 사탕 갖다 먹어요. 자, 교점의 개수가 절대로 4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감소하는 걸 아까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그려봐. 얘는 1개, 2개, 3개, 4개. 아니 뭐 4개라.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가 생길 수가 있어. 그치? 얘랑 얘랑 케이스가 다른 거 느껴져? 느껴지지? 그치? 여기서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일 땐 항상 안 될까? 그걸 이제 생각해봐. 기울기가 양수일 때 무조건 안 될까? 되는 경우는 없을까? 이렇게 쳐다보면 몰라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겁나 양수가 되게 해도 그때 나오는 보라색이 얘, 이쪽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 안 돼. 개형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잖아. 결국 교점이 4개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항상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기울기가 음수일 때 내가 하나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택도 없죠. 이건 택도 없어요. 그러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조금의 교점을 가진다고 해봐. 과연 접할 때가 기준인가? 여기서 둘 중에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치? 여기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 얘가 제일 높은 부분이 이렇게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가주면서 뿔통 해야 여기서 교점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치? 뿔통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한다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점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곡선을 볼 때는 항상 2가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 교점과 직선이 만나는 기준점은요.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얘랑 접할 때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둘 중에 어떤 점이 기준점이 되는지를 그래프를 크게 그려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접할 때가 기준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요 교점을 지날 때가 기준이 되어서 이 뿔통한 지점의 제일 큰 점보다 조금 작게 지나기만 하면 이제 보라색이 요렇게 뿔통해지면서 Y는 K와 만나는 교점이 여기서만 3개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서 기준점은 무엇이냐? 이 점이요. 뿔통한 점. 그쵸? 그러면 가장 심각하게 이 점을 지나면서 가장 심각하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최소가 되는 점은 뭐다? 요 점이다. 요 점을 지날 때다.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6이고요. 이거를 직접 대입해서 A 구하면 끝납니다. 이게 최소의 A고요. 최대는 뭐예요? 0이겠죠. 0보다 작을 때는 웬만하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겁나 뻘통하니까. 그치? 근데 는 0일 때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가 는 0일 때야. 양수일 땐 다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치? 음수 중에서는 웬만하면 다 되고 0일 때는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최대 최소 그 미니멈과 맥시멈은 등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맥시멈이 아싸리 요 점을 싹 지날 때가 된다는 거죠. 끝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 쓸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그래프를 이해를 한 친구는 너무 쉽게 풀리는데 이 그래프가 어려운 친구들은 사실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려보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 그려야 친해지는 거거든. 그렇지? 선생님이 그리는 거 100번, 1000번 봐도 사실 안 풀려. 그래서 시간을 갖고 꼭 많이 그려보세요. 자, 넘어가서 너희들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한 10분 쉬었다가 뒤에 몇 문제 풀고 쉬자. 아니, 문제 더 풀자.
네. 아, 충전하셔야죠. 또 시험지 갖고 온 친구 있어? 성아, 좀 이따 선생님 보여주세요. 시험지 어제 본 거 갖고 온 친구 있으면 선생님 보여주세요. 안 갖고 왔어? 아무도? 그쪽은? 아무도 안 갖고 온 걸까? 갖고 있어도 안 꺼내는 건가? 자, 21번, 22번 풀 거예요. 21번 선생님 쓰는 동안에 아직 안 풀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한번 문제 읽어봐봐. 얘들아, 문제 이해됐어? 나는 문제 쓰느라 팔이 너무 아팠어. 문제가 왜 이렇게 긴 거야? m이 마이너스 10 이하일 때 얼씨구 절씨구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x, m, t, fx, gt, 그리고 a. 문자가 너무 많아요. 저 주어진 문자들을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치? 자, 이럴 때는요, 숫자로 고정시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고정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 문자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모르는 문자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m이 마이너스 10 이상이라고 하니까 m이 마이너스 10일 때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fx는 5의 로그 2의 4 빼기 x 빼기 10이 돼요. 요거의 절대값이고 x가 0 이하일 때야. x가 0보다 크면 5 로그 2의 x 빼기 10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얘는 0 이하잖아. 그럼 0일 때 대입하면 뭐 나와요? 0 대입하면? 얘가 로그 2의 4니까 2지. 5, 2, 10이지. 그래서 빼기 10 하면 0이지. 그래서 0,0이에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치? 그 다음에 로그 그래프는 저게 x가 저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로그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얘는 뭐야? 로그 2의 x를 밑으로 10만큼 내린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릴 필요 없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는 거야.
준서가 눈 크게 떠봐봐. t가 0보다 클 때 fx는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fx거든요. 그러면 0보다 큰 t에 대해서 y는 t를 그려주면 여기서 실근이 한 개, 두 개가 있어요. 얘가 x1, 얘가 x2라고 해볼게요. 그때 x1 더하기 x2가 바로 gt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치? 그러면 x1 더하기 x2 한번 구해보자. 얘가 뭐가 되냐면 x1을 대입해서 5의 로그 2의 4 빼기 x1 빼기 10. 얘는 어차피 뭐 이쪽에서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값 밖으로 그대로 나온 거고요. 더하기 x2를 하면 이제 요 부분이지. 더하기래. 얘가 x2를 대입해서 5의 로그 2의 10 아니 2의 x 2 빼기 10 이렇게 되는데 얘랑 함수값이 지금 t로 같은 상황이야. 이해됐어? 맞아? 자 이렇게 해주면 샥 사라지고 얘랑 같으니까 얘랑 같아서 따라서 4 빼기 x1이 x2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x1 더하기 x2가 4로 일정합니다. 그치? 4로 일정해.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ft는 ga인 양수 a의 최소값이 2라 그러는데 어때? 얘가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간다고 했을 때 0 이상의 t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함수값을 갖잖아요. 이해됐어요?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적어주면 t가 0보다 크다일 때 이거인 모든 t에 대해서 gt가 ga랑 똑같은 거야. 그럼 a는 양수의 최소값. 일단 0 정도 되는 거잖아. 이게 함수값이 존재하나? 들어가는구나. 0까지 포함이 되겠네. 이게 성립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최소값이 2라는 것에 위배가 돼. 이해됐어? 저 문장을 일부러 비슷하게 쓴 거야. 안 돼. 이해됐지? 이거 안 돼. 자, 그러면 어때야 될까? 이번에는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10보다 더 작은 상황에선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얘가요 더 많이 빼라는 거잖아요. 그쵸? 더 많이 빼래요. 더 많이 빼서 접어 올리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여기가 아니고 더 밑으로 빼서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얘를 대충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게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을 때 생긴 모양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여기 이 값이 뭐가 되냐 하면 0 대입하면 5 로그 2의 4 빼기 m이 돼요. 더하기 m이 돼요. 요거의 절대값이에요. 얘가 10인가? 그치? 얘는 10 더하기 m의 절대값인데 아까 봤지? 밑에 있었던 거. 실제로 음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줘서 요 값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0이 돼요. 따라왔어? 자, 그 다음에 저 fx 오른쪽은 어차피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y는 t라는 직선을 그어주면 여기서 t1과 x1이라고 썼으니까 x1과 여기서 x2가 존재하는데 맞아? 그치? 이 x1과 x2의 합이 4가 된다는 거 이해돼요? 같은 식이니까요. 그쵸? 맞아요. 여기서는요 x1 더하기 x2가 4로 일정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y는 t를 이쯤에서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곡선 위에 얘가 x1이고 요 곡선 위에 얘가 x2잖아.
그 다음에 새로 생긴 x3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근의 총합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라고 4에다가 x3을 하나 더 더한 식이 나오는데, x3은 t의 값이 변함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같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계속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상수일 거 아니야. 그치? 계속 같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변하지 않는 부분은 위에서 얘기한 이 부분이 될 거고, 그래서 최소의 양수 a는 요게 될 거야. 요게 2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n 빼기 10이 2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끝났어요.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fm이라서 f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면 돼요. 음수니까 요따가 대입해서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끝. 깔끔하게 끝나요. 질문 있어? 이해는 된 거야? 좋아. 22번 해볼게요. 문제 읽어봤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손을 안 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약간 운이 좋으면 빨리 푸는데 운이 좋지 않으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라서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정도 알려줘 볼게요. 일단 여기서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왜냐하면 뭐 해서 뭐 연속성 이런 얘기를 하려면 상황 판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 A랑 B를 모를 뿐이지 각각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라면 그래프는 무조건 그렸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A, B. 그러면 어디까지 그려야 되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모르겠어. 해보자. 슉슉슉 마이너스 3. 쟤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죠. 그 다음에 x 빼기 10은 10, 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x 빼기 9 빼기 1은 9,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접혀진 직선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얘를 ABCD, EF, G, H, I라는 함수로 생각해 볼게. 얘가 G라는 함수, 얘가 H라는 함수, 그 다음에 이 I라는 함수가 나와주면 되는 거거든. 내가 A랑 B라는 값을 잡을 건데 8보다 작은 자연수로 잡을 거예요. 얘가 9고요. 얘가 8이거든요. 이거보다 작은 데다가 대충 잡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B를 잡아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A를 잡아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A보다 작을 때는 요거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빵꾸뽕이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B까지는 요거를 따라가요. 빵꾸뽕이고요. 그 다음에 B보다 크거나 같을 땐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어쩔 수 없이 불연속이다. 어디서? A랑 B에서. 이런 생각. 그치? 노란색만 봐주면 돼. 노란색만 그래프를 봐주면 돼요. 보이죠? 불연속인 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기 각각의 점에서 연속성, 불연속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봐봐. fx 곱하기 fx 더하기 k의 연속성을 볼 거고 각각의 점에서 불연속인 점에서도 불구하고 연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연속이고 연속이면 곱이 연속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일 때 여기에다가 불연속을 곱해도 당연히 연속이 나올 수 있어. 그치? 연속을 곱해도 당연히 연속이 나올 수 있어. 그럴 때는 보통 0을 곱해줄 때 연속이 나오죠. 그럼 너희들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해서 연속이 나오거나 불연속에다가 연속인데 0이 되는 경우를 이용해서 연속이 나오는 경우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 나오는 점이 뭔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fx가 어디서 불연속인지 생각할 거야. fx의 불연속인 점은요. 어디냐 하면 a랑 b예요. 맞아요? 그러면 f의 x 더하기 k의 불연속점은 어디냐 하면 이 안에 있는 게 A일 때랑 안에 있는 게 B일 때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뭐냐 하면 얘가 는 A니까 A 빼기 K죠. 그렇죠? 그래서 A 빼기 K랑 B 빼기 K가 돼요. 우리가 연속성을 확인해야 하는 X는 뭐냐 하면 첫 번째 A일 때, 두 번째 B일 때, 세 번째 A 빼기 K일 때, 네 번째 B 빼기 K일 때야. 다 해주면 돼. 이게 이제 지금부터 노가다예요. 진짜 다 따져줘야 되거든요. 대충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A일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대충 해도 할 게 좀 많아. 자, A일 때 어떻게 되냐면 FA는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랑 A 마이너스 나눠서 생각해야 되잖아. A 마이너스 먼저 쓸게. A 마이너스 A 플러스를 볼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A보다 왼쪽에서 오는 함수값이에요. 여기를 따라가죠. 그렇죠? 얘는 x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x 더하기 2가 되고 a를 대입하면 a 더하기 2라는 극한값을 가져요. 그래서 좌극한 fx의 좌극한은 a 더하기 2가 되고요. fx의 a에서의 우극한 h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다 우극한 a를 보내주면 여기는 a 빼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빼기 10으로 수렴하죠. 이미 다른 게 보일 텐데 그럼 여기다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 fx 더하기 k가 불연속인 점을 가지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이 같아갖고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0을 아싸리 곱해갖고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제 fx 더하기 k는 뭐냐면 k가 아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K가 양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fx를 뒤로 옮기는 거야. K만큼.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겨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얘가
불연속인 점이랑 해가지고 같아질 수 있으려면 그 불연속인 점이 여기랑 여기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불연속인 거. 그치?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 되었을 때 불연속인 점은 요 선일 거야. 요 선이 이쪽으로 온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때의 극한값을 또 양쪽 구해보면 여기서 오는 거는 B를 대입해서 B 빼기 10이 되고 여기서 오는 것은 또 B를 대입하는데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B 빼기 9 빼기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9 더하기 8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좌극하는 B 빼기 10이고요. 우극하는 마이너스 B 더하기 8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케이스가 A 더하기 2에 B 빼기 12 A 빼기 10과 마이너스 B 더하기 8이랑 같으면 이러면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뭐야? F에 A를 대입해서 A 더하기 K가 아싸리 0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근데 이 A 더하기 K는 A보다 큰 값이고요. 따라서 8 또는 1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A 더하기 K가 8인 경우랑 10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거를 각 케이스마다 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4개를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A와 B와 K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갖다 부어야 되겠죠. 그래서 난 너희들이 이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았다고 생각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으면 풀 수 있어. 막 엄청 어렵진 않잖아. 딱 연속의 개념 하나밖에 안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을 태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아까 운이 좋으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A랑 B가 자연수니까 잘 찍으면 돼. 이런 거 보통 필이 와서 적당히 잘 찍었는데 다 연속이야. 그럼 오케이 하고 지나가면 되거든. 서술형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지만 수능에서는 어차피 단답형이고 그냥 답만 맞으면 되는 거라서 보통 이런 거는 적당히 찍고 넘어가요.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적당히 찍고 넘어가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개념부터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라서 연속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조건, 요거부터 일단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